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전남대학교 병원 채용비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 또 이 삼촌 찬스도 모자라서 고위 간부들끼리 서로의 자녀에게 면접 점수 최고점을 주는 그런 품앗이 비리 의혹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용 비리가 만연돼 있으니 결과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기회가 줄어들고 더불어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먼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청년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청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청년민중당의 이유리 씨와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서 일하는 청년 이유리입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어디 약간 끓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네, 지금 뭐 어디 이동 중이신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화를 지금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바로 네네. 받아주세요. 네. 이 전남대학교 병원의 채용 비리 문제는 한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비리라고 규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채용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하지만 주변에 백도 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실력만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취업에 어려운 관문을 돌파하려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이런 아빠 찬스 또 이 삼촌 찬스로서 취업한다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남대학교 병원 채용 비리가 밝혀졌는데 이 상황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 청년들이 채용 비리나 부정 입학, 입시 특혜 같은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여러 번 좌절하고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전남대병원이 호남권에서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한 체제나 질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리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엄청 실망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유리 씨도 이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 취업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본인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하셨습니까? 일단 국가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1,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고 네. 또 실습도 나갔었고요. 네. 면접도 준비를 여러 번 했었고 친구들이랑도 여러 번 연습도 하고 여러 과정 통해서 어렵게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현재 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은 직접 취업 전선에 있는 청년들이면 다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도 이렇게 취업의 그 룰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그런 환경을 갖지 못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제가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 네. 일단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사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이게 청년들이 이런 채용 비리가 당연하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는 이런 얘기 듣고도 다시 공부하러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듣는데 너무 또 마음이 아팠고 또 진짜 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런 비리 진짜 뿌리 뽑아야 된다 하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다른 백이나 주변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없는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청년들을 큰 좌절로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전남대학교 병원의 채용 비리 여러 수법들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본인의 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이 채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품앗이라고 해서 서로 상대 자녀에게 최고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채용의 비리 수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의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성환 사무국장님이 지금 동료연수를 가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동료연수를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처벌을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철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분노하기 이전에 그럴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퍼져 있을 것이라고 청년들은 지금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청년들이? 일단 저는 같은 병원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들도 사실 뭐 쉽게 듣게 되고 네. 또 뭐 뉴스에서도 지금까지 뭐 옛날 최순실 씨 딸 동유라 때부터도 그렇고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그런 뭐 입시 과정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듣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떠들어지는 것만 해도 몇 개째인데 이게 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타다할 거다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일들 정유라 입시 부정, 그다음에 조국 그 딸의 입시에 대한 의혹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전남대 병원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백 없으면은 취업도 입시에 대해서 대학도 좋은 대학도 갈 수 없구나 그런 고 생각하는 좌절감만 커진다는 이야기시네요. 네네. 최근에 전남대 병원 앞에서 농성도 하셨죠? 네네. 병원 측이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는 기자회견을 하러 병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일단 진행을 하고 항의 서한을 병원장께 전달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네. 병원장님이 저희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장님을 기다리는 농성에 돌입하게 됐고 그렇게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병원장님이 결국 어쩔 수 없이 면담을 받아들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가 전달한 요구사항은 먼저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시험 과정이나 면접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제지가 전혀 없었는지 진상규명해달라. 그리고 관련자 꼬리 자르기식 말고 제대로 된 확실한 처벌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병원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묻고 싶다라고 의견을 일단 드렸고요. 네. 또 채용 비리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을 정상 합격 처리하고 그 피해자들이나 광주 청년들, 시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시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구체적인 채용 절차 과정을 마련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전달드린 상황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장은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일단 그 면접 과정에 들어간 청년들의 이야기는 사실 좀 기분이 나빴다. 독감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저희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기분이 하시더라고요. 나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일단 청년들의 면담을 신청했을 때 면담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거나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뭐 항의적으로 나서서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를 약간 탓하는 식? 네. 저희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나오면서도 저희끼리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회가 이 전남대학교 이 병원의 채용 비리 문제는
사회 전반이 갖고 있는 어떤 청년들 입시나 그다음에 취업 이런 공정한 경쟁의 룰에 대한 지금 의구심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남대 병원장으로서 한 조직을 책임진 공공기관을 책임진 책임자로서 많이 부족해 보였다는 의미신가요? 매우 부족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일단 뭐 그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반성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만나뵐 네. 때는. 네. 그렇다면 이 채용의 공정성 또 입시의 공정성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채용이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공정한 채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제도 같은 걸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물론 뭔가 뾰족한 수를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어렵다면 반대로 불공정하고 비겁한 방법을 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박탈되는 거는 물론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그런 게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민중당 이유리 씨와 함께 현재 전남대학교 채용 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들어봤습니다.